그리스 신화는 단순히 화려하고 미스터리한 신과 영웅들의 세계가 아닙니다. 장엄한 영웅들의 업적뿐만 아니라 환상적인 괴물들 또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드라라는 여러 머리를 가진 거대한 뱀 모양의 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머리와 뱀 꼬리를 가진 헤이디스의 사냥개 케르베로스, 그리고 반인반소 미노타우루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메라는 정말로 이길 수 없다는 소문으로 인해 그리스인들의 상상력의 깊이를 보여주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기이한 외모로 인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신화 세계에서 최고의 힘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키메라의 모습은 사자, 염소, 뱀을 결합한 형태로 매우 끔찍하게 묘사됩니다. 그것은 암사자와 유사한 전체 몸을 가지며 특징적인 큰 가슴과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키메라에는 또한 강력한 사자의 갈기와 뿔과 수염이 있는 염소 머리가 있습니다. 이 염소 머리는 그것의 등에서 나오며 꼬리 부분은 독사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변형은 키메라가 또 다른 용머리와 날개를 가지고 있어 그것이 재앙처럼 돌아다닐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키메라는 사자, 염소, 그리고 꼬리의 뱀 머리로 나타납니다. 이 세 동물 자체는 그렇게 끔찍하지 않지만 하나의 형태로 합쳐지면 키메라는 정말로 보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신화 속의 다른 혼합생물처럼 키메라도 사나우며 악랄하며 그 안에 세 동물의 특성을 물려받습니다. 사자의 힘, 염소의 지혜, 그리고 뱀의 악독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염소 머리에서는 불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키메라는 근처에 오는 어떤 생명체든지 먹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은 단지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 전설에서 키메라의 출현은 항상 나쁜 일의 전조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천재지변 또는 선박침몰 전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키메라가 타이폰과 에키드나라는 부부의 자식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타이폰은 거대한 신이자 괴상한 형태의 괴물로 그는 지혜의 어머니인 가이아의 마지막 자식이었습니다. 타이폰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수백 마리의 뱀이 서로 얽혀 이동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타이폰의 손가락은 드래곤의 머리이며 그는 매우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 펼치면 하늘 전체를 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이폰이 똑바로 서면 별에 손을 닿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키메라의 어머니 역시 매우 특이한 존재입니다. 에키드나의 기원은 여전히 많은 논쟁의 대상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에키드나가 케토 여신과 포르키스 신이 자식이라고 말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가이아와 타르타로스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에키드나는 타이폰의 아내였고 이 둘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괴물들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키드나와 타이폰의 자녀들은 모두 그들의 잔혹함과 외모 때문에 무서운 괴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키드나 자신도 상반신은 여자, 하반신은 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키드나와 타이폰의 가장 유명한 자녀 중 일부는 케르베로스, 삼두사냥개로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히드라, 만약 머리 하나가 잘리면 두 개의 머리가 자라납니다. 고르곤 자매들 중 가장 유명한 메두사도 그들의 자식입니다. 키메라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그것과 젊은 영웅 벨레로폰 사이의 전쟁입니다. 벨레로폰은 포세이돈 신과 매우 아름다운 평범한 소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벨레로폰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매우 심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벨레로폰은 코린토스 도시를 떠나 티린테로 피신하여 프로이토스 왕에게 거처를 청했다. 프로이토스 왕은 벨레로폰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벨레로폰에게 세례식을 베풀고 왕실 가족과 함께 궁전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우정을 형성했는데 그것은 왕의 아내 스테네비가 벨레로폰을 좋아하게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애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벨레로폰이 거절하자 그녀는 그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프로이토스 왕은 벨레로폰을 죽이고 싶었지만 손님을 죽임으로써 신들의 분노를 무릅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벨레로폰을 자신의 장인이자 리키아 왕인 이오바테스에게 보내고 한 통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벨레로폰이 내 아내를 해코지했습니다. 부디 그를 처벌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열기 전에 왕은 벨레로폰을 9일 동안 환영하며 그를 자신의 사위의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토스의 편지를 읽고 난 후 그는 마음을 바꾸었지만 신들에 대한 불경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왕은 벨레로폰에게 돌아올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 미션은 키메라라는 괴물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그 괴물은 여러 마을을 파괴하고 무고한 사람들과 가축을 죽이며 공포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벨레로폰이 키메라를 찾아내어 처치하기 전에 한 점쟁이가 그에게 페가수스라는 날개 달린 말을 찾아 길들여야 하며 키메라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키메라라는 괴물에게 접근하게 되면 그 괴물의 뱀꼬리로부터 나오는 독이나 많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 머리로부터의 한 방이 곧바로 그를 죽일 것입니다. 키메라와의 전투에서 이길 유일한 방법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페가수스의 공중전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페가수스를 타고 공중에서 활과 창으로 키메라를 공격하더라도 그것들은 키메라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쇠두위 괴물은 근접한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메라의 불길이 발생하는 열기로 인해 벨레로폰은 자신의 몸이 타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는 하늘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벨레로폰은 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에 납덩이를 부착하고 불을 뿜는 괴물 위로 날아간 후 창에서 납덩이를 그것의 입속으로 던졌습니다. 괴물의 불을 뿜는 숨결이 납덩이를 녹여버리면서 괴물의 입을 막아 그것을 질식시켰습니다. 키메라는 무적으로 보였지만 결국 인간의 지혜와 그 자체의 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힘과 능숙함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키메라는 고대 그리스 작품에 나타나며 이트루리아 문명에서 시작된 동방화 시대부터 그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중세 기독교 시대에도 등장했으며 그 모습은 조금 변했습니다. 그 당시 키메라는 사악한 힘, 기만의 상징으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로 꼬리는 비늘로 변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영화, 문학에서 키메라는 유명한 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호그와트 학교장의 사무실 입구를 지키는 역할을 하며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을 통과시킵니다. 이 존재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이 괴물은 그만큼 유명해서 그 이름이 과학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키메라 또는 키메리즘은 극히 드문 유전 질환이며 한 개인이 여러 개의 별도의 DNA 세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조형체에서 비롯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키메라는 여러 개체의 DNA 부분을 모아놓은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의 부모로 확인되지만 DNA 테스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신 초기에 두 개의 달걀이 수정되거나 두 개의 배아가 합쳐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각 수정된 달걀은 부모의 DNA 사본을 가지고 있으며 합쳐진 후 새로운 배아는 완전히 다른 DNA 세트를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진단받은 사람들은 피검사 후에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며 전 세계적으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100명에 불과하다고 추정됩니다. 가장 유명한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여성 가수이자 모델인 테일러 문입니다. 그녀는 키메라로 진단받은 드문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일러 문의 몸의 왼쪽 부분의 모든 것은 오른쪽 부분보다 더 크며 심지어 두 개의 면역 시스템과 두 종류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테일러 문의 몸에는 가운데를 따라 서로 완전히 다른 피부색을 가진 선이 있습니다. 키메라는 그리스 특히 그리고 서양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의 일부가 된 신화 이야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괴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과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는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